피부에 있는 점 혹시 그냥 두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모든 점이 암은 아니지만 피부암이 점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점이 모양이 바뀌거나 색이 변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오늘은 피부암을 어떻게 구별하고 언제 병원에 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암은 피부에서 발생하는 암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점이 암은 아니지만 피부암이 점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피부암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그리고 악성흑색종이 있습니다. 또 아직 피부암은 아니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피부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광선각화증이나 보웬병과 같은 전구 피부암도 있습니다. 먼저 기저세포암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피부암으로 성장이 비교적 느리고 전이를 거의 하지 않아서 조기에 치료하면 예후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기저세포암은 자외선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주로 얼굴 등 자외선 노출 부위에 잘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편평세포암은 기저세포암보다는 진행 속도가 빠르고 전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평세포암 역시 자외선 노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얼굴 같은 자외선 노출 부위에 호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성흑색종은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에 비해서 비교적 드물지만 전이가 빠르고 예후가 좋지 않아서 가장 주의가 필요한 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유병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 손, 발바닥 등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까만 색이 보이게 되면 흑색종을 의심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손가락이나 발가락, 손톱, 발톱에 변화가 있을 때 피부과를 많이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기저세포암은 거의 전이를 하지 않지만 편평세포암이나 흑색종은 주로 림프액을 통해서 국소 림프절이나 전신의 다른 장기에 전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과 동시에 CT나 MRI, PET-CT를 통해서 전이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전이가 확인되면 종양내과나 방사선 종양외과 또는 외과 등과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치료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이 모양이 바뀌거나 색이 변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편평세포암이나 흑색종 같은 경우는 조기 치료를 놓치시게 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피부암을 의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준이 ABCD 자가검진법 또는 ABCD 법칙입니다. ABCD 관찰법 또는 ABCD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BCD라고 하는 것은 영문 앞글자 A, B, C, D, E를 따서 만든 법칙인데요. A는 점의 모양이 대칭적이냐 비대칭적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성점 같은 경우에는 대칭적인 모양을 보이지만 악성종양 같은 경우에는 대칭적이지 않고 불규칙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점을 보셨을 때 대칭적이지 않다, 삐뚤삐뚤하다 이러면 악성을 의심해 보시고 병원을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B는 점의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성의 점은 경계가 분명하고 매끈하고 깨끗합니다. 하지만 악성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경계가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하고 삐뚤삐뚤하게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 C는 색조를 이야기합니다. 양성인 경우에는 균일한 색을 보이게 되는데 악성인 경우에는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기 때문에 색깔이 변화가 최근에 생겼다든가 여러 가지 색깔을 띠는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D는 점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악성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점이 사이즈가 큽니다. 보통 0.6cm를 기준으로 하는데 점의 크기가 6mm 이상이다 그러면 의심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는 기존에 있던 점이 모양이 변하거나 없던 점이 새로 생기거나 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표면이 변화가 생겼다거나 크기의 변화가 생겼다거나 하는 기존에 있던 점과 다른 변화가 생겼을 때도 꼭 확인이 필요한 사인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갑자기 점이 커지거나 피가 나거나 딱지가 생기거나 피부 표면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상처가 났는데 잘 낫지 않는 경우는 꼭 진료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 모양이 달라졌다고 느껴지신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병원을 방문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피부암 환자분을 어떻게 진료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70대 여자 환자분입니다. 몇 년 전에 얼굴에 처음 생겼는데 크기가 커지거나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아서 진료를 보시지 않고 계셨는데 최근 들어서 크기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명절에 자녀분들이 집에 홀로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변화가 생긴 거를 발견하고 따님과 함께 방문을 하신 경우인데요. ABCDE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기가 예전에 비해서 커졌고 표면이 변화가 같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피부암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병변을 진찰할 때는 육안으로 관찰을 하게 되고 표면이 매끈매끈한지 거칠거칠한지 만져보기도 합니다. 최근 피부과에서는 더모스코피를 이용해서 진단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더모스코피는 단순히 확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편광 기능이 있는 특수한 조명도 같이 있어서 피부의 표면뿐 아니라 진피에 있는 변화까지도 함께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더모스코피를 통해서 관찰을 해보니 편평세포암에서 관찰되는 소견들이 보였고 1차적으로 편평세포암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조직검사를 진행해서 정말 편평세포암인지 확진을 내리게 됩니다. 얼굴 같은 경우에는 3mm 정도 작은 일부 조직을 채취해서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조직검사 결과 기저세포암으로 최종 확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저세포암은 일반적으로 전이를 잘 하지 않지만 혹시 전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T 촬영을 하였고 다행히 전이 소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조직검사 사진인데요. 조직검사 결과 기저세포암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모양을 보여주어서 기저세포암으로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60대 남자분인데 코 옆에 점이 발생하였고 최근 들어서 점이 조금씩 커지면서 모양이 변한다고 내원을 하셨습니다. 더모스코피 소견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ABCD 법칙을 따져보았을 때 충분히 피부암을 의심할 만한 그런 소견들이 관찰되었습니다. 조직검사를 통해서 기저세포암으로 확진하였고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분은 병변이 주름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술의 흉터를 주름과 나란하게 잡았고 현재는 흉터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잘 회복이 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발생 부위가 가슴 부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저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노출 부위인 얼굴 쪽에 가장 호발하긴 하지만 자외선 노출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모스코피 소견상 전형적인 기저세포암의 소견을 보여주었고 조직검사에서 기저세포암으로 확진하였습니다. 절개 수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재발 없이 잘 추적 관찰 중인 환자분입니다. 앞서서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 이외에도 아직 피부암은 아니지만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피부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구 피부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선각화증, 보웬병 같은 것입니다. 이 환자분은 광선각화증이 코에 발생한 환자분이었는데요. 광선각화증은 굳이 수술을 하지 않고 냉동치료나 광역동 치료 같은 것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광역동 치료는 광감각 연고를 바른 후에 일반적으로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연고를 바르게 되고 그 이후에 빛을 쬐면서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광역동 치료를 받고 나서 3개월이 지난 후에는 흉터 없이 미용적으로도 훌륭한 치료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환자분들은 수술적인 치료가 아니라 바르는 연고
항암 치료제, 항암 연고를 통해서 치료한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코에 광선각화증이 발생을 하였고 바르는 연고로 치료하였습니다. 바르는 연고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연고에 따라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연고를 바른 후에 염증 반응이 초기에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 후 3개월이 지난 모습인데요. 초기에 있었던 광선각화증은 완전하게 없어졌고 미용적으로도 아주 깔끔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모스코피를 통해서 추적 관찰을 하였는데 이 광선각화증의 병변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분은 거의 90세 가까이 된 환자분인데요. 보시게 되면 얼굴에 아주 다발성의 광선각화증이 있고 일부는 편평세포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병변이 너무 넓고 또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수술을 하기도 어려웠고 치료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환자분이 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니셨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바르는 약을 사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바르는 약을 사용하고 초기에는 염증 반응이 있었지만 이후에 2주, 4주 지나면서 염증 반응이 없어지면서 점차 회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2달이 지난 후에는 초기에 보였었던 광선각화증 부위가 매우 호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선각화증이나 깊이가 깊지 않은 편평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바르는 약으로 1차적인 치료를 해볼 수 있겠고 바르는 약으로 크기를 줄인 이후에 수술을 하는 방법도 해볼 수 있는 치료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암으로 진단되면 병변을 완전히 제거하는 절제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병변의 크기와 위치를 고려해 충분한 절제 범위를 확보하면서도 얼굴의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수술을 계획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실제 피부암 절제 수술 과정입니다. 피부암 수술에서는 눈에 보이는 병변뿐 아니라 그 주변에 정상 피부의 일부까지 포함해서 절제하게 됩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암세포까지 절제함으로써 확산 가능성을 배제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절제된 조직은 수술 중간에 병리과로 보내져서 암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절제 범위가 충분했는지 불완전 절제로 인해 추가 절제가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다행히 이 환자분은 완전히 암이 절제되었고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절제된 부위를 정교하게 봉합합니다. 특히 얼굴 부위는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수술법이 이용되는데 이 환자분의 경우는 다행히 피부에 여유가 있어서 피판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미간주름이 있는 부위에 병변이 있어 미간주름 방향에 맞춰 자연스럽게 봉합하여 흉터를 최소화하려 하였습니다. 수술 후에는 얼굴은 보통 5일에서 일주일, 몸통은 10일에서 2주일 정도 뒤에 내원하셔서 상처의 상태를 확인하고 실밥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내원하시면서 더모스코피나 필요시 CT 등의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해서 재발 여부와 다른 부위의 새로운 피부암의 발생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적 관찰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진행하게 됩니다. 재발은 첫 2년 내에 대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암 치료는 수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정기적인 피부 검진이 필수적이고 자외선 차단제 도포 등의 자기 관리도 중요합니다. 피부암은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적인 치료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지만 환자분이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수술이 적당하지 않은 부위에 피부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냉동 치료나 바르는 항암 치료제 연고 등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특수한 광감각제 연고를 바른 후에 빛을 조사하여 피부암을 치료하는 광력동 치료 등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피부암 전문의와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 같은 피부암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위험해질 수 있지만 제때 발견하면 충분히 완치할 수 있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입니다.
점이나 검버섯 또는 사마귀 같은 병변으로 굳이 병원을 가야 되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ABCDE 자가검진법을 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미루지 말고 꼭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